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웬만하면 저도 손흥민 선수와 한국 선수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시안컵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로파 선수들의 소속팀 관련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충격적이게도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와 인터뷰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여러분도 접하셔야 화제가 일파만파되고 클린스만도 경질되고 축구협회도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스만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웃으면서 아시안컵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 의사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귀국 인터뷰 1문1답을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기자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많은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회 결과에 비판한다, 자진 사퇴 의사가 있는지, 대표팀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클린스만은 당당했습니다. 이 팀을 이끌고 있어서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도 여러분들만큼 이번 때의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다. 우리 선수들과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요르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렸는데 요르단전 분명히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만났을 땐 요르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다. 요르단이 결승에 진출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요르단 경기 전까지 1년 동안 내가 대표팀 감독 부임한 뒤 13경기 연속 무패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다. 물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았다. 감독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선수 개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았던 점도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준비, 자진 사퇴 의사는 전혀 없죠.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클린스만이 이번 아시안컵 대회를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10골을 실점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 축구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또 수비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전술적인 얘기 없이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대회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어려운 대회였는지 몸소 느끼고 왔다. 중동에서 개최되다 보니 동아시아 팀,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중동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중동 팀들이 현지에서 홈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힘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4강에 진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수들도 칭찬해주고 싶다. 어쨌든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국민, 또 현장에서 많은 한국 축구 팬들과 많은 언론들이 오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큼 저희도 이번 대회를 너무나 우승하고 싶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싶다. 이거 거의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벤투 감독과 비교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 아시안컵 때 8강에서 탈락했음에도 파울루 벤투 감독을 향한 여론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 4강에 올랐음에도 사퇴나 경질 얘기가 왜 나오냐는 질문을 받았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그런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성장하고 또 새로 발견한 부분들도 많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부임한 이후 어린 선수들을 조금씩 팀에 합류시키고 출전 시간도 늘려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로애락은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그리고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우리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또 큰 기대를 하셨을 거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로 생각한다. 반대로 당연히 대회에서 이렇게 패배를 안고 돌아오게 되면 또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면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더 부정적으로 진짜 극단적인 발언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적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런 표현은 약팀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도대체 극적인 승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했다고 자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손흥민에게 아무리 유명해도 우승컵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또 손흥민이 대표팀을 더 안 할 수도 있다고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는 지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손흥민은 지금도 우리 팀의 주장이고 우리 팀의 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주장이고 리더이기 전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기도 하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춘 너무나 좋은 선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리더가 특히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대회에서 아쉽게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역시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한국에 들고 오고 싶은 꿈을 꿨을 텐데 아마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3월에도 당연히 팀의 주장으로서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기간 잘 준비해서 새로운 목표를 또 같이 써나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우승 트로피는 이번에 아쉽게 놓쳤지만 계속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죠. 3월에도 당연히 주장으로서 대표팀에 합류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생활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트로피를 올리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공감 능력이란 게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정몽규 회장님과는 현지에서 2차례 만남을 가졌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특히 대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봤던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다. 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다. 안 좋았던 점들, 아까 말씀하셨던 실점이 많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할지, 당장 코앞에 다가온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월드컵 예선에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월드컵 예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대답을 보면 경질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건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앞으로 계획은 뭐냐, 또 해외로 나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클린스만은 또 한국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쯤 출국을 할 예정이다. 짧은 휴식을 가진 다음에 유럽을 넘어가서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나 다른 선수들의 일정을 본 뒤 경기를 볼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월드컵 2차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일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많은 출장과 많은 업무들을 프로팀 감독과는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비판은 존중하지만 나의 일하는 방식, 또 내가 생각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업무 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 탈락을 했으면 한국에서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나 전술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나 남아있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우리 유럽파 선수들은 원래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경기장에서 관전하고 거기 관계자들이랑 친목질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유효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경기가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요르단에게 단 한 번의 패배가 없던 나라였지만 유효 슈팅 0개 참패라는 흑역사를 남겼죠. 대답을 잘했어야만 했는데요. 요르단과의 경기를 다시 보고도 느꼈지만 우리가 찬스를 전혀 만들지를 못했다. 상대 수비에 고전했고 상대의 거친 수비와 밀집 수비에 상당히 고전했다. 우리는 충분한 기회들을 만들지 못했다. 요르단은 매우 피지컬적으로 접근했고 공간들을 잘 막았고 강인, 휘찬, 흥민이와 같은 우리 공격 라인들에게 골로 이어질 기회들을 주지 않았다. 그게 내가 경기 후 화났던 이유였고 실망했던 이유였다. 이런 수비에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처음 해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할 것 같다. 요르단전 영상을 다시 봐도 상당히 화가 나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요르단전에서 전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맥락을 보면 저 실망이란 건 본인의 전술이 아니라 은근히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선수들을 향한 실망이란 걸 대충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나레이션 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의 타입이 있는지 녹음하면서도 화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 댓글로 마구마구 적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 영상이 전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대한축구협회가 깨끗하게 개혁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